지금부터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좀 그림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2-31에서 지금 무게가 몇 뉴턴이래? 533.8뉴턴의 등반가가 밧줄 거리가 있는 줄과 안전 벨트를 이용하여 줄에 매달려 있다. 등반가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작용선을 따라 줄에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야? 질량 중심이에요. 여기가 여기를 선생님이 지금 검정색으로 표현했는데 다시 표현하면 여기가 바로 질량 중심이 되는 겁니다. 보라색이 이곳을 작용선을 따라서 뭐가 작용하는데 장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림의 각도 세타는 38도이고요. 여기는 38도 그리고 파이는 뭐다? 30도이더라. 등반가의 발이 막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면 등산화와 벽 사이에 대한 정지마찰 계수는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얘가 정확히 요 평형을 이루는 정적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요 점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여기가 이제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발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요 벽이 발바닥을 밀어내니까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정지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면 얘는 정적 평형 상태를 이루겠죠.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은 토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토크에서 여기가 바로 축이라고 볼게요. 여기를 축이라고 본다면 결국에 중력에 의한 토크와 장력에 의한 토크의 어떤 균형을 이루겠죠. 근데 이 길이를 모르니까 선생님이 R이라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얘를 R이라고 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중력에 의한 토크는 어떻게 얘랑 수직을 이루고 있겠죠. 그죠? 얘랑 요 작용선에 여기가 이제 수직이니까 그래서 얘가 TR이 될 거예요. TR이 될 것이고 요 무게에 의한 토크는 어떻게 돼요? 여기 관성 뭐죠? 모멘트 팔이 요 길이니까 R 뭡니까? 여기 R 사인 세타가 되겠지. 여기가 세타니까 그죠? 여기가 세타니까 요 길이가 모멘트 팔이니까 R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R 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랑 약분이 되니까 T는 뭐가 됩니까? 요 무게 533.8 곱하기 사인 38도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온다? T의 값은 장력은 328.64 뉴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질량 중심, 얘를 하나의 강체로 보는 거죠. 얘가 하나의 강체로 보게 되면 얘의 질량 중심은 평형을 이뤄야 돼요. 그죠? 따라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아니 옆에죠. x축으로 작용하는 힘, 요 n의 크기랑 t의 요 왼쪽의 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나타내면 요 크기겠죠. 요 크기가 지금 뭡니까? t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죠? t 사인 파이가 같아야 될 거야. 근데 t의 값이 구해졌고 파이의 값이 지금 몇 도냐면 30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수직항력의 크기는 뭐가 된다? 수직항력은 164.32 뉴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수평이죠. 이제는 수직 방향이죠. 요 무게죠. 요 무게를 받치고 있는 힘은 바로 요 힘의 크기. 이게 얼마입니까? 요 힘의 크기가 t 코사인 파이겠네. 그지? t 코사인 파이랑 마찰력이에요. 정지 마찰력. 요 두 개의 합이 중력의 힘과 정확히 같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얘가 위아래로도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정지 마찰력을 W, 즉 무게에서 t 코사인 파이를 빼주면 되니까 무게는 533.8, t의 값은 328.64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만약에 얘가 그대로 평형 상태로 된다면 정지 마찰력이 249.19 뉴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럴 때는 평형을 이루어지는데 만약 얘가 미끄러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 fx가 정지마찰력이 뭡니까? 최대 정지마찰력이 되는 순간 얘가 미끄러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요 fs가 μsn이 될 것이고 μsn에서 n은 수직항력은 구해졌죠. 얼마 나옵니까? 164.3이에요. 164.3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μs 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뭡니까? 164.32분의 249.19니까 바로 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지금부터 2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그림 12-32처럼 납 벽돌이 두 개의 원통 기둥 A, B 위에 수평으로 놓여 있대. 여기가 이제 수평으로 놓여 있다는 것은 얘의 높이가 일단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높이를 L이라고 볼게요. L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 기둥의 단면적은 AA의 2.2 AB.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더 넓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2배 정도 단면적이 넓고요. 역률도 더 많이 버틴다는 거야. 이 B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더 크더라도 그것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 A가. 그랬을 때 기둥 A와 기둥 B가 지탱해 주는 벽돌 무게에 대한 비율은, 그러니까 수직항력을 각각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 수직항력은 중력의 몇 배인지, 그러니까 N1이 중력의 몇 배인지, N2가 중력의 몇 배인지, 이제 그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벽돌의 질량 중심에서 기둥 A의 중심선까지의 DA, 기둥 B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DB라고 놨을 때 DB와 DA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봅시다. 먼저 1번식은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요 벽돌이에요. 요 벽돌에 작용하는 중력과 각각의 자는 수직항력에 의해서 요 질량 중심의 전체적인 운동은 평형을 이루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강체에 대한 질량 중심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지? 그래서 mg는 n1 플러스 n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요걸 축으로 했을 때 얘가 또 회전에 있어서도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토크랑 요 n2에 의한 토크가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게 중력에 의한 토크, 오른쪽 게 요 n2에 의한 수직항력에 의한 토크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결국에 이렇게 났어요. 나중에 구할 게 DA와 DB에 대한 비율이니까 DB분의 DA는 이런 식이 나올 것이고, 얘를 N1으로 N2로 약분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C를 구할 때는 결국에 요거 미안합니다. 이거를 2 되겠죠. N2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결국에 뭐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N2분의 mg, 요 두 개의 N2와 mg에 대한 비율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역률도 구하고, 우리가 이제 단면적도 나왔고, 단면적과의 관계의 역률, 그죠? 얘는 탄성률이겠죠, 결국에. 이 탄성률과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N1에 대해서, 뭐죠? 역률. 그러니까 요 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지?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같잖아. 요 두 개가 같고는 걸 이용할 것이고, 요 A는 요 단면적은 AV의 2.2배고, 마찬가지로 역률도 2.2배란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같냐면, 얘 좀 확대해 보면 그러니까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그죠? 이런 식이 나오고, 그래서 없앨 거 없앤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미안합니다. AB 요 단면적 없애게 되면 결국에 남는 거는 N1은 N2의 2.2의 제곱배가 되거든요. 결국에 대략적으로 N1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N2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에 비해 거의 5배나 크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부터 AB를 먼저 구해볼까요?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까 전에 이거예요. 여기 N1 플러스 N2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었어? 이 식에서 N1은 N2의 4.84 배가 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요거에다 대입하게 되면 결국 mg는 5.84 N2가 되잖아. 그죠? 따라서 이제 N2가 과연 mg의 몇 배냐? 그 N2는 결국에 5.84분의 mg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 100을 곱하면 결국에 mg의 17%가 돼요. 17%가 될 것이고, 얘를 또 뭐에 대입하면 돼? 요 N1은
N2에 4.84배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게 되면 결국에 0.84 mg가 되니까 mg의 몇 프로라는 거예요? 83%가 결국에 여기에 요 수직 항력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하겠죠. 이쪽이 더 많이 지탱이 될 거니까. 그럼 마지막 C입니다. dB와 da에 대한 비율을 구해보면 결국에 n2분의 mg잖아. n2분의 mg. 결국에 n2분의 mg는 5.84잖아요. 5.84 빼기 1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바로 0.21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